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학입니다. 오늘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언론들이 상대방 국가를 비난하는 걸 언론에서 확대 보도를 해서 그게 계속 국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쳐서 다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게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 언론이 또 그걸 확대 보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가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분석해야 될 부분이 언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언론에 대해서 몇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제대로 된 순기능만 하면은 문제가 아닌데 언론의 역기능이 늘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 우리가 쉽게 언론의 역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문구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이건 어떻게 들으면은 살인도 추억이 되는가? 인륜에는 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업적 문구로는 굉장히 기발한 작성이죠. 어떤 범죄 미화시키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제목이 있다고 이렇게 봐서 넘길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의 여러 가지 헤드라인 중에서 낚시성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객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뭐뭐뭐 인기 꽤나 끌더니 결국엔 뭐뭐뭐 이복 누나 술 취한 동생이 나를 그만, 유명 섹시 모델 보디가드와 불륜 발칵, 이런 헤드라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낚시성 헤드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헤드라인을 보통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본격 시동, 전셋값 껑충, 어디 창시자 누구 총재 오늘 새벽 별세, 애플 갤럭시 S3 노트 추가 소송 특허 전산 확대. 이거는 굉장히 팩트를 그대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개 사례와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언론이 보통 이렇게 낚시성 헤드라인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문구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언론의 자유로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의 역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요. 이거는 금전적 또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자, 가짜 정보, 가짜 뉴스. 트럼프가 가짜 뉴스를 많이 고발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가짜 뉴스 관련자라면 트럼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짜 뉴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화,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자극을 줘야 되고, 자극을 주려면 뭔가 달리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엄청 많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언론 매체가 전부 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청률, 청취율이 지상주의입니다. 시청률을 높이려면 튀어야 한다, 이거죠. 자, 또 언론사별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파성을 그대로 언론 사원들한테 강요를 해서 상사의 의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가짜 뉴스의 원인으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죠. 생성 환경이 또 너무 좋아졌다. 가짜 뉴스 생성 환경이. 왜? 소셜 미디어하고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가짜 뉴스를 생성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이 있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런 채널. 그러니까 전통 언론 플러스 이런 다양한 채널, 전통 언론
자기들끼리의 어떤 시청률 싸움, 전통 언론과 이런 다양한 채널과의 싸움, 이렇게 해서 결국 가짜뉴스 생성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죠. 가짜뉴스 배경을 조금 학문적으로 짚어보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선 상업주의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옳고 그런 것보다도 우선 돈이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극대화죠. 배금주의 사상에 의한 이런 뉴스가 바로 제1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성파라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정치는 별로 반갑지 않아. 그러면은 이 지성주의 별거 아니다. 엘리트주의 별거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금까지의 지성주의, 엘리트주의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나와. 또 하나, 지금까지 신사의 나라 영국인데 영국이 어느 날 갑자기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어요. 이래도 되느냐? 그래서 이 지성에 대한 반감, 이것도 가짜뉴스의 배경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가장 현실적인 배경은 뭐냐? 주목받고 싶어하는 개인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 또 하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느냐? 인터넷 홍수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한다 이거죠. 좋아하는 정보만 취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좋아하는 정보를 계속 공급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욱더 가짜 뉴스를 섞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피해가 최근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기사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두 끼만 먹어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일주일 넘도록 아무것도 못한 정부의 무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아이 살려주세요. 대통령이 애원해야 하는 나라. 누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억울한 일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모든 보도를 할 때 신속함보다는 정확한 걸 해라. 그리고 통계나 명단은 공식 발표에 의거를 해라.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배려를 해라. 어떤 자극적인 영상이나 어떤 무분별한 사진은 올리지 마라. 국민들한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 기자협회만 발표한 거 아니죠. 단원고 생존자 학부모들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슈가 아닌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은 언론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취재 경쟁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이런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 언론사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결국 기자협회에서도 이런 성명을 냈고 또 단원고 학부모들 생존자 학부모들이 이런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기레기라는 별칭이 나왔죠. 왜? 어떤 기자가 잘못해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엄청나게 큰 오보를 냈어요. 뿐만 아니고 유가족들을 초상권은 안정에도 없이 그냥 기사를 냈고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이 멱살을 잡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기레기라는 별칭이 엄청 유행을 했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그랬습니다. 한국 언론이 세월호와 똑같이 저 캄캄한 바닷속에 침몰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레기가 그 이후로 우리가 반성을 해서 기레기가 없어졌을까요?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에 또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들 인권을 경시하는 보도가 남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닙니다. 외교 참사로도까지 확대가 됐죠. 페르난데스 주한 유엔 대사가 언급한 내용을 왜곡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거짓 뉴스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난데스 대사가 외교부에다가 공식 부인을 했고 또 거기에 또 모 당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외교 참사라는 거죠. 자막을 조작을 해서 또 전용기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런 시비, 또 거기에 또 기자회견장에서 슬리퍼를 신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게 결국 그래서 지금 약식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런 게 바로 가짜 뉴스의 우리가 바로 가시적인 피해라는 거죠. 보도 후유증, 국민들은 사실 자체를 혼동합니다. 매일 진실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내 문제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게 동맹국을 이간시키는 그런 나쁜 효과를 또 가져오는 거죠. 우리 언론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전형적인 양치기 소년, 우리 동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교도에 올라서 민주화가 된 건 좋습니다. 하지만은 민주화가 됐는데 다시 우리가 이런 SNS 발달로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서 우리가 진실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저질화 사회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뉴스 나올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토착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문제까지 다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왜? 선거 때마다 특히 가짜 뉴스가 많아지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게 쓰여지죠.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가짜 뉴스에 다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언론의 가짜 뉴스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 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의 어떤 폐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처해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가짜 뉴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